유전자가 검사하는 것은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andMe라는 그 유전자 업체가 있어서 불과 한 $199 건강검진은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본다면, 우리 가족은 뭐 간이 좀 안 좋은 가족이야, 또는 나는 그냥 원래 혈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약간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깃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내가 미래에 그런 질병에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이제 나는 앞으로 대장암 환자냐, 폐암에 대한 유전자의 위험성이 0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산타 최은경 교수입니다. 외과 담당 의사이고 유전자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놈, 유전체는 유전자 더하기 염색체 혼합된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받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23개,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받아서 온전한 인간이 되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염색체 안에 유전자 정보는 DNA라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DNA는 굉장히 긴 가닥입니다. 이 가닥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이런 4가지 염리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A, G, C, T 4개의 알파벳이 끝없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총 30억 개가 있게 되죠.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인간의 유전 정보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DN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1953년에 왁슨이랑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가 이렇게 나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제일 궁금할 것이, 인간이 그러면 30개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DNA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궁금했을 텐데, 2003년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져다 놓고 그 사람의 DNA 순서를 쭉 읽어드렸던 그 시기가 처음 성공하는 것이 2003년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간의 유전체 또는 DNA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다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핫해졌는지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하고 나서부터죠. My Medical Choice라고 해서 어머니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유방암 가족력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유방암을 유발하는 그 유전성 유방암의 유전자인 브라카라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변이가 있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자체는 현재는 전혀 유방암의 어떤 질병도 없고 유방 양치가 어떤 병도 없는데 예방적으로 유방을 다 절제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특별히 의학 교육을 받거나 생물학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조차도 브라카 유전자라는 그 단어 자체를 알게 되어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andMe라는 그 유전자 업체가 있어서 불과 한 $199,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측하는 그 값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약 150가지의 질병이나 신체의 특성이라든지 가계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미국에서는 큰 촉발 지점이 됐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인종이 같이 더불어서 사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유럽 계통의 인종인지 아시안인의 인종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어서 약간은 흥미 위주의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해서 어떤 유전체를 이용한 치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개인 맞춤형 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4차 혁명 시대의 의학, 그런 측면에서 유전자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 종류를 나열하자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유전자 변이에는 크게 나눠서 2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령 한 인구 집단이 한 100만 명이 있는 인구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100만 명 중에서 이런 유전자 변이가 많아야 한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드문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 변이가 일단 그 몸 안에 있게 된다면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한 30-40배 이상 높아지는 그런 강력한 유전자의 종류의 변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안젤리나 졸리가 검사를 했던 브라카라는 검사를 볼 수 있고, 근데 이 검사는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뭔가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많지만 100만 명 중에서 약 한 5만 명, 5%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그런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변이는 질병이
생길 위험성이 많아야 한 1.2배, 아주 강력하지 않은 그런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은 강하지는 않지만 좀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유전자 변이들이 여러 개가 합쳐서 결국은 질병을 나타나게 돼요. 건강한 사람들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전자 검사는 강력하진 않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의 복합 질환을 나타내는 이러한 유전자를 보통 많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에서 좀 관찰이 되는 변이가 있는 그런 유전자를 하고요. 그런 이제 유전자가 관련된 질병은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굉장히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만성 질환에, 그리고 악성 질환,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그런 악성 질환이 포함이 되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도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갖고 있는 유전자 자체는 태어날 때랑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의 그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했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새로운 분석 기술, 새로운 유전자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그거에 맞춰서는 계속 검사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유전자 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DNA 중에서 몇 가지 변이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요. 질병이 여기서 나타나기까지는 이 DNA에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자면 일단 DNA가 있고, 이 DNA로부터 RNA라는 전사체로 또 그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RNA로부터 다시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다시 암호문이 풀어지면서 이 아미노산이 다시 조합을 이루어서 단백질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DNA에서부터 질병까지 나타나는 과정은 굉장히 긴 과정이죠. 게다가 이 과정 속에는 중간에 수많은 환경적 인자들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유전자 검사는 그냥 DNA 요 수준까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복합적인 검사 방법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완벽한 게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건데, 유전자를 검사하는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병이 발생을 하려면 원인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식생활의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질병이 걱정이 되어서 예방을 하려면 미리 이제 식생활 개선도 하고 검사도 해야 되죠. 그 모든 것을 예방을 하겠다고 모든 식생활을 그거에 맞춰서 하거나 매년 검진을 모든 비싼 그 고가의 검사들을 다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 가족은 심장이 좀 약한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간이 좀 안 좋은 가족이야, 또는 나는 그냥 원래 좀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혈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다 약간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깃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유전자 검사의 현재의 목적은 약간의 그런 소인이 있는, 좀 약할, 취약성이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취사 선택해서 좀 예방적인 그런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는 목적이 있고, 흡연하시는 분들 검진에 많이 오시는데 매년 금연하세요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그런 의지로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런데 유전자 검사에서 폐암의 위험도가 높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것 자체가 폐암의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데, 게다가 원래 폐암이 걸릴 그런 소인을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동기부여 측면도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겠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대장암의 유전적 소인이 위험도가 좀 있는 걸로 나왔다, 이제 나는 앞으로 대장암 환자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고, 식이 습관에 대한 요인도 있고,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유전자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흔하지만 아주 강력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합해서 예측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목적은 대장암을 진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대장암에 대한 소인, 취약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고, 그 목적은 그래서 대장암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암에 대한 유전자의 위험성이 0이다 라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흡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검사 결과에서 위험도가 없다고 나온 거는 그냥 검사를 안 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잊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부분만을 검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괜찮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 또 건강관리는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서 위험도가 일반이랑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그냥 검사 안 한 걸로 생각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건강을 관리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종류의 유전자는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 종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유전자는 현재는 의사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그 검사의 목적과 한계를 이해를 한다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는 검사는 현재 내가 질병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는 거죠. 현재 당뇨 수치가 높아졌는지, 혈압이 높아졌는지, 내가 암이 발견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 유전자 검사는 현재를 보는 것은 아니고 내가 미래에 그런 질병에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높아져 있는지를 봅니다. 건강검진에 더불어서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미래를 위한 건강의 예방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건강검진은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본다면, 유전자 건강검진은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검사로 보시면 됩니다.